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 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래층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요. 혹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거든 빨리 신고 좀 해주시오. 항상 집 문을 열어두고 지낼 만큼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어. 술 한잔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도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부.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고독의 무게를 정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품을 보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합니다. 이분은 참 깔끔하게 사셨네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던 공간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남았던 고독의 무게는 그곳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가 1년간 기록한 고독사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안녕한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홀로 죽어간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 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래층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요. 혹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거든 빨리 신고 좀 해주시오. 항상 집 문을 열어두고 지낼 만큼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어. 술 한잔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도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부.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고독의 무게를 정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품을 보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합니다. 이분은 참 깔끔하게 사셨네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던 공간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남았던 고독의 무게는 그곳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가 1년간 기록한 고독사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안녕한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홀로 죽어간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 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래층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요. 혹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거든 빨리 신고 좀 해주시오. 항상 집 문을 열어두고 지낼 만큼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어. 술 한잔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도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부.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고독의 무게를 정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품을 보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합니다. 이분은 참 깔끔하게 사셨네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던 공간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남았던 고독의 무게는 그곳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가 1년간 기록한 고독사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안녕한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홀로 죽어간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래층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요. 혹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거든 빨리 신고 좀 해주시오. 항상 집 문을 열어두고 지낼 만큼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어. 술 한잔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도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부.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고독의 무게를 정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품을 보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합니다. 이분은 참 깔끔하게 사셨네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던 공간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남았던 고독의 무게는 그곳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가 1년간 기록한 고독사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안녕한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홀로 죽어간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 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래층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요. 혹시 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거든 빨리 신고 좀 해주시오. 항상 집 문을 열어두고 지낼 만큼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말할 상대가 한 명도 없어.
술 한잔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 내가 너무 불쌍해서 소리내어 울기도 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도시는 결국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4부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또 다른 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과 고독의 무게를 정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품을 보며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합니다. 이분은 참 깔끔하게 사셨네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신 흔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단돈 9,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던 공간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어버립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남았던 고독의 무게는 그곳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이웃입니까? 우리가 1년간 기록한 고독사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안녕한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고독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곳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홀로 죽어간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모두가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섬처럼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고독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와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이에게 닿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1부 5년의 시간, 멈춰버린 방.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허름한 주택가.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5년 전 어느 겨울날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의 흔적,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두터운 옷가지까지도 말입니다. 그 방의 주인은 5년 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영희 씨. 발견 당시 그녀의 나이는 62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그녀는 무려 9겹의 옷을 껴입은 채로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잊히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쓸쓸한 죽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2부. 빛을 잃고 관계를 잃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51살의 한 남성이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베란다 칸막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부 같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이웃과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복지사가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주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300세대가 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발견된 육군 현역 시절의 사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의 청년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쌍꺼풀 진 눈에 잘생긴 얼굴,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꿈꿨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 갑자기 시력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그를 술에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새벽에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하소연했지만 행설수설하는 그의 전화를 친구들도 점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허리까지 다치면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와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한 사람을 깊은 고립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3부. 무너진 가장, 시대의 그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통계는 놀랍게도 5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한때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목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던 최규호 씨.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 위기와 함께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는 가족과 헤어졌고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